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광주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최종 적격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안개 속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익산에서는 시의회에서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학과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지방대학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신역세권에 있는 내흥초교 진입을 놓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10m만 더 개설하면 아이들의 학교 출입이 편리해지는데 LH가 이를 거부해 400m를 돌아가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익산이 발빠르게 유치에 나섰지만 광주가 대응을 강화하면서 최종 적격지가 어디로 결정될지 안개 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적격지 발표를 8월 말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센터 유치를 자칫 광주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익산시 의회는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청소년 기숙형 재활기관인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전국에 경기권 용인, 경상권 대구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익산시는 지난해 전문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정부 공약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과는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인 광주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는 지역교육청과 청소년단체, 지역대학,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등과 협업해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이용 수요와 풍부한 연계시설, 인적자원 등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익산시는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원율 익산시장은 최근 도청에서 열린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초 건의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디딤센터 이것도 지금 광주가 지금 달려드는 건데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익산과 광주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여성가족부 일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5월 현지 조사를 거쳐 6월에 적격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적격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익산에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유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시 유치를 적극 건의드립니다.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익산과 광주.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최종 적격지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에 고려시대 청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현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소는 새만금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지만 정확한 감정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해서는 과거 바닷속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물 매장량을 추측할 수 없어 지표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 새만금을 비롯해 전국에서 새로 발견된 각종 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군산 구암동의 선교 역사관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선교 역사관 등 건립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 선교 역사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60억 8천만 원을 들여 현재 3.1운동 역사 영상관합 부지에 선교 역사관을 짓는 것입니다. 제245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익산시가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앞서 익산시는 2,479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에서 장경호 의원은 구시장 지중화와 남부시장 광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충영 의원은 익산시가 예산안 제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조남석 의원은 용안면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베트남 해외 연수비 5천만 원가량이 익산시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베트남 해외 연수 추진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자문회의 당연직 자문위원회는 대부분의 익산시 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회 해외 연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학과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정원 규제를 받던 수도권 대학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지방대학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육성책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학과 학부생 2,000명과 대학원 1,100명, 전문대학 1,00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 대학교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육성 정책에는 지역에 구분 없이 반도체학과를 신증설할 경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모든 대학에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생긴다면 지역 대학보다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반도체학과 신입생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은 이번 육성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의 경우 학생 모집이 어려워 내년도 반도체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이미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암만 해도 또 그런 업체들이 없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은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도 대부분 그쪽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육성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등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원 체계가 있다든가 학생들의 유인책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유인책의 문제. 학령 인구 감소에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인 지역대학. 지역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통한 학과 경쟁력 강화 등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기업이 또다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청운 글로벌팜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청운 글로벌팜스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2년 5개월 만에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앞서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비전 SL도 투자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익산을 한명도 의원은 기획재정위에 배정됐습니다. 또 군산 신영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에 배정됐습니다. 특히 겸임이 가능한 국회 운영위에 김수흥 의원이 포함됐고 관심을 모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줄어 3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 5,540명, 해외 유입 3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명 줄어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7명 발생했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24명, 군산 282명, 익산 1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2%를 기록했고 재택 치료자 수는 11,235명으로 사흘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은 4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포인트 늘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동제품이 27.6%포인트, 정밀화학 원료가 2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수출 주력 품목의 해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단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LH공사가 군산 신역세권 택지 개발을 하면서 내흥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에서 10m만 더 개설하면 정문과 이어지지만 울타리를 치면서 학생들은 400m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H공사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내흥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0m만 가면 정문인데 울타리로 꽉 막혀 있습니다.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400m 도로를 빙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도로를 내려다봤더니 도로 안쪽으로 네모난 모양의 빈 땅이 보입니다. 신역세권 택지 개발로 상가가 들어설 땅인데 학교 정문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뚫린 도로 탓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400m 도로를 돌아가야 하고 최근 커브길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 추돌 사고까지 발생하자 불편과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026년도인가? 제 딸이 6학년 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하면은 저희는 정말 400km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400km로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냐고요. 학부모들은 정문 앞에 도로를 뚫어달라고 LH와 군산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우회로 내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결정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정문을 바꾸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미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를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안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 말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이관됐다며 이제 군산시의 문제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도로 안쪽으로 상가들이 밀집될 경우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까지 갔다가 갈수록 학생 수가 늘고 있는 내흥초. 정문 앞 도로를 두고 안전과 불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다음 달 5일까지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기술 개발과 실증 등 3개 분야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3,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모집 대상은 전북에 본사나 공장,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나 연관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익산 관광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첫 사진전은 익산역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의 주요 관광지인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을 비롯해 서동축제, 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됩니다. 8월부터는 주말마다 현장 SNS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시는 9월부터 수서역과 용산역, 대전역에서도 사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 용안 생태습지의 여름꽃이 활짝 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 연꽃 등 15만 송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앞서 익산시는 시민들이 계절마다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용안 생태습지의 꽃밭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봄철에는 15,000제곱미터에 걸쳐 유채꽃이 활짝 피면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집중단속 100일 만에 강도, 절도와 폭력사범 3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강도와 절도, 폭력사범 3,420명을 검거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범행이 중한 6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을 통해 5억 396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여름철 벌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94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154건 중 61%에 달합니다. 벌쏘임 사고는 매년 장마철 이후부터 9월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야외 활동 시 주위의 벌집 유무를 확인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향수나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항공운임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물류업체 운영자로 사칭해 필리핀 항공운임료 등을 명목으로 22곳의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 총책인 C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습니다. 완주 시민단체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주 완주 통합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완주 전주 통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완주군과 협력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마치 통합시장이라도 된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우 시장이 통합 이슈를 발판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통합을 논의했으나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공형 어린이집 6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05곳으로 늘어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전라북도로부터 3년 동안 교사 인건비와 유아반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5급 이하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모두 248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7명이 승진을 했고 파견 4명을 포함해 172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규 임용은 11명, 공로 연수는 5명 등입니다. 한편 새만금 에너지과장의 김진현 수도과장이, 관광진흥과장의 김문숙 사막동장이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익산시가 공공건축사업에 참여할 공공건축가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시는 민간 전문가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가를 모집해 건축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는 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자문, 심사에 참여합니다. 건축사와 건축 조경 관련 기술자라면 지원 가능하며 신진 건축사 수상자 등을 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27일까지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팔마 신협 본점과 조촌지점 2곳이 지역 내 나눔 실천을 위해 착한 은행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지역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7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